진짜 주인공에 대해 먼저 든 생각은 완전 회피형이에요, 요조가. 그래서 아마 요조랑 연애를 하셨으면 당했을 겁니다. 엄마나 주 양육자랑 어떻게 애착이 처음에 형성됐는지 이게 먼저거든요. 어디서 나왔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낯선 상황 실험이에요. 엄마가 떠나도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다시 돌아와도 막 지 않아요. 불안형 애착이에요. 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게 너무 나약하다 느끼는 막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오만하다고 봅니다. 인간 실격 리뷰 좀 해보려고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여러분도 저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화장을 좀 하면서 해볼게요. 책 내용 스포는 없으니까 가볍게 뭐 화장하시면서 아니면 이동할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에 대해 먼저 든 생각은 완전 회피형이에요, 요조가. 그래서 아마 요조랑 연애를 하셨으면 잠수이별 당했을 겁니다. 요즘 연애 유형 때문에 회피형, 불안형, 뭐 안정형 이런 게 조금 유행하는 것 같은데 애착 유형이에요, 애착 유형. 약간 엄마나 주 양육자랑 어떻게 애착이 처음에 형성됐는지 이게 먼저거든요. 어디서 나왔는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낯선 상황 실험이에요. 엄마랑 애기랑 실험하는 사람 있죠. 그냥 낯선 사람이라고 할게요. 낯선 사람이랑 한 방에 가둬서 냅둬요. 한 방에 가둬서 냅두고 이제 셋이 막 있다가 엄마가 중에 두고 나갑니다. 중에 두고 나가면 애기는 당황을 하겠죠. 당연히 낯선 상황이니까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왔을 때 애가 엄마한테 어떻게 반응하냐 차이예요. 실험을 하면서 애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안정형. 안정형은 당연히 처음에 이제 엄마가 나가면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 금방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약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두 번째가 회피형 애착인데 엄마가 떠나도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다시 돌아와도 막 엄청 크게 반기지 않아요.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거나 감정 교류가 적었던 경우 회피형 애착으로 보통 나타나요. 세 번째는 불안형 애착이에요. 엄마가 떠나면은 막 엄청 울고 떼쓰고 난리가 나는데 돌아와서 막 이렇게 다독여도 쉽게 진정되지가 않고 화를 내거나 막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반응이 약간 예측 불가능할 때 형성되기 쉬워요. 그리고 뭔가 계속 상처받을까봐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혹시 자신의 애착 유형이 어땠는지 약간 궁금하다면은 유년 시절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3분의 2가 안정형이고 3분의 1이 그러니까 안정형이 아닌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 심리학이 다 그렇듯이 딱딱 나눠지는 건 없거든요.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피형이라고 해서 평생 회피형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또 어떤 사람이랑 애착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안정형인데 약간 회피형 몇 방울 좀 섞은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기도 해서 제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청 감정적으로 세밀하게 케어받았다? 막 이런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회피형이었는데 또래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변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애착 유형을 조금 이해해 본다면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초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진짜 주인공 요조의 성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1인칭 시점으로 써진 거거든요. 약간 일기 형식으로 남의 일기 훔쳐보는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더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 옆에 띄워둘 테니까 궁금하면 멈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요조가 사람한테 겁나 쪽팔림을 당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요조는 자기를 죽여줬으면 하는 생각은 했는데 한 번도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대요. 그건 남한테 행복을 줄 뿐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걸 읽고 뭔 소리지? 하고 다시 읽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조가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요. 누가 우울증 걸렸다라고 하면 쟤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울증은 쉽게 죽을 용기가 없어요. 보통 우울증은 무기력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에너지도 쉽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조울증 같은 거 있죠. 엄청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거. 그런 걸 양극성 장애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분들을 위험군으로 먼저 봅니다. 우울했다가 에너지가 확 생겼을 때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신의학 응급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요조가 행복이랑 죽음을 동치시켜요. 죽음은 약간 행복한 일인데 행복한 일이면 해야 되잖아요? 요조는 너무 무기력했어가지고 그걸 실행할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죽여줬으면 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에 치였으면 좋겠고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구절을 보면서 작가도 뭔가 힘들었었구나, 표현력이 참 좋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조가 레전드 회평이라고 생각한 구절인데요. 또 궁금하시면 멈춰서 읽어보시고, 요조라는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서 광대가 됐어요. 남들 웃겨주고, 진짜 막 광대, 이런 광대가 됐다는 게 아니라 남들 웃겨주는 포지션 있잖아요. 친구 중에서도. 그런 포지션이 됐는데 애가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일부러 막 잘하는데 못하는 척 연기하고, 아까 구절이 요조가 쪽팔림 당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었냐면 요조가 웃기려고 막 못하는 척 했는데 그 옆에 애가 일부러 그랬지 라고 계속 속삭인 거예요. 요조가 그때 딱 엄청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를 다 안 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들킨 것 같으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행복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한대요. 이게 뭐냐면 요조는 사람을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한 일이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행복해지는 게 사실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멀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미리미리 무서워하지 않았나. 그게 저는 회피형의 정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거. 약간 불안형의 극단으로 가면은 회피형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조는 아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일관되게 막 반응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낮게 그렸다. 순한 인상으로 갈게요, 오늘. 아무튼 그렇게 광대가 되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막 생글생글 보통 잘 웃으니까 나는 차라리 남자보다는 잘 웃는 여자가 더 바르기 편하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조가 상당히 잘생겼다는 말이 있어서 진정 드립력을 승부 본 건지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심리학과라 그런지 정신병이 엄청나게 큰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너는 남의 아픔을 왜 그렇게 쉽게 말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울증이 약간 목감기 같은 느낌이에요. 면역력 떨어져서 바이러스 잠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외상, 밖에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호르몬 체계가 불균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통 친구들이 아프면 그래? 하면서 좋은 병원을 추천해주는 쌉티기 때문에 위로해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면. 그래서 보통 물어봐요. 지금 위로를 원해? 아니면 해결책을 원해? 물어봅니다, 요즘은. 누가 뭐 우울하다고 하면 당연히 옆에 있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병원에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먹으면 금방 나아지는데요, 뭐. 경미하면은 한 4주 정도만 먹어도 금방 돌아와요. 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게 너무 나약하다고 느끼잖아요. 막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오만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원래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비슷해요. 인간은 원래 나약하니까요. 조금 인정하시고 또 의학의 도움을 빌려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는 게 너무 두려워서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전에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법도 제정이 이렇게 됐고 심각한 망상장애,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니면 취업에 불이익 받지 않으니까요. 꼭 한번 힘드시면은 가보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시고 그러면은 원하시는 진료 인사과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조가 조금 깊은 관계가 있었다면, 회피형이 아니었더라면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마지막에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거든요. 정신병동이랑 정신병원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정신병동은 약간 갇히는 거고 정신병원은 치료하려고 가는 거죠. 진짜 목감기 치료하듯이. 그러니까 입원 환자냐 그냥 이렇게 워크인으로 가는 환자냐 요 차이잖아요. 그래서 요조가 조금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엔딩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은 요 구절인데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멈춰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심리학에도 좀 관심이 많고 성격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관심이 많고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성격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물론 그 당시에 대화 상황에서 하진 않고요. 이것저것 대화해보면서 나중에 집 가서 혼자 음침하게 근데 얘는 약간 이런 사람인 것 같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들 그 어떤 사람도 제가 근데 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이 사람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사람은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저는 어떤 말이든 장소랑 시간까지 있어야 그게 진정한 팩트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틴트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근데 사람은 시간이랑 장소마다 항상 성격이 바뀌어요. 막 그게 가면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저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야 말도 많고 그러지만 어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떡 떼놓으면은 적응하느라 몇 년은 힘들 거예요. 아무튼 뭐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한 10년 왼수가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의 정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그 잠깐 그 시절 동안 울고 웃고 하는 게 인간관계의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말하면서도 약간 회피형 같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더 크면 달라지는 게 있을지. 아까도 말했지만 요조가 인간을 너무 깊게 사랑해서 좀 역설적으로 자기는 사랑해주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요조랑 다르게 인간이 항상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한다? 요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진정으로 이 소설에 공감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나 같아서 힘들었다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자기가 요조 같아서 힘들었거나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사람과의 갈등도 많이 겪어보시고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혼자 책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가끔씩은 하늘에 떠있는 별도 보면서 달 사진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진정한 나와 그리고 너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책도 읽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으시다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저를 알려드릴 테니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댓글에 써주세요. 구독하시고 같이 찾아나가 봅시다. 저는 얼굴을 까고 이렇게 말해서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익명으로 댓글로 쓸 수 있잖아요. 또 글로 쓰면 내 감정이 좀 명료화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보다 일관적이지 않아요.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글을 쓰고 나서 뭔가 다음에 보면 아씨 내가 왜 이런 글을 썼지? 라고 부끄러운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냥 그 과거의 나도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글이 앞으로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익명으로 댓글에 쓰시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내가 뭔 생각을 했었더라 하면 다시 제 유튜브 찾아와서 댓글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아 나가 봅시다. 파이팅!